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2300선 붕괴. 지난달 3일 이후 처음이다. 배당락 쇼크에 코스피 2400선, 코스닥 700선이 붕괴되었고, 배당락일 미국 증시 하락 등 동조화된 영향, 미국 전기차주, 2차전자주 급락도 투심 냉각이다. 개인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대량 매도에 나섰다. 자, 그럼 시장이 좀 빠지면서 셀트리온도 싼 프로, 삼형제가 나란히 하락,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그러나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중요하지 않다. 특별한 기업의 내부 악재 없이 시장에 의한 하락은 결국은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곧바로 회복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먼저 빠져 있죠. 가운데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그 기준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변함없이 동행 빠지면 기계적으로 매입. 오늘 같은 날은 매입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에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보게 되면은요. 브라질 보건부에서 인플릭시막 앰플 34만 인천 앰플을 공급 수주하였다. 내용을 좀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인플릭시막 8가지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인플릭시막 앱을 보건부에 공급하는 또 다른 입찰을 따냈습니다. 회사의 브라질 선임 비즈니스 매니저인 마이첼 바티스타에 따르면 체결된 계약은 34만 2천 개의 바이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브라질 보건부에 바로 34만 2천 개의 바이아를 공급하는 입찰을 따냈다. 이 성과는 보건부에 세계적으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고품질의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강화하며 보건부는 인플릭시막을 사용하는 환자를 안내할 것입니다. 자, 브라질에서 인플릭시막 앰플, 자, 34만 2천 바이알을 공급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에서, 자, 보게 되면 프랑스에서 유플라이마가 낙찰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주주님께서 골뱅이 21 땡땡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날짜는 2022년 12월 1일, 12월 1일, 그리고 셀트리온, 여기 보면 그 자료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면 컨트랙트도 번호가 나와 있고요. 타이틀에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바로 유플라이마겠죠. 셀트리온, 자, 100ml.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고요. 자, 이제 유플라이마가 소식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과 이걸 제가 근거 자료를 좀 남겨주셨는데 여기가 사이트가 안 나와요. 지금 보면 사이트가 지금 오류로 나와서 자세한 부분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프랑스 빅5 중에 하나죠. 자, 한번 볼게요. 다시 나오는데, 예, 오류 페이지가 떠가지고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보게 되면 올해 1월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 낙찰되었고 4월 독일, 이탈리아 낙찰, 그리고 셀트리온스키의 유플라의 매출이 작아서 프랑스 낙찰 금액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 라고 우리 주주님께서 또한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할 때니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꾸준히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백돌군님께서 초기 예상 총액이 한 40.8억, 유럽 빅5 국가 이제 시장이니 확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심장, 참고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확한 자료가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유플라이마 낙찰되었다는 소식에 일단은 앞으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조금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2023년 바이오주 전망. 여기 탑픽에 셀트리온. 대부분 증권사들이 탑 1, 탑 2의 셀트리온을 언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죠. 실적 딛고 주가 반등 노린다. 첫 번째, 휴미라, 미국 시장이 열리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휴미라와 아일리아와 스텔라러,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자, 휴미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고농도 교차 처방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였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사보험사
PBM의 등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미국 시장 20조가 넘어가는 시장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잠식할 수 있느냐. 직판으로서 결국은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사보험사에 빠르게 등재가 돼서 얼마나 빨리 치고 나가느냐가 셀트리온의 실적을 좌우할 첫 번째 향방키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최고의 FDA 승인. 자, 그래서 6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헐투 저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에너투, ADC가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서 에너투와 필적할 만한 ADC를 셀트리온 같이 개발 중이죠. 자, 이 부분이 2024년도에 우리가 첫 번째 어느 정도 결과물을 조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출시가 되었죠. 자, 그리고 테스티센트릭. 이건 뭐냐면은요. 면역 항암제 티센트릭입니다. 즉 면역 감원 억제제 옵디보와 키트루다. 다음에 나오는 티센트릭이에요. 셀트리온은 옵디보와 키트루다를 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담도암에 대한 임핀지 함유요법, 그리고 카티 세포 치료제 키메라,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카티 세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CAR라고 하는 유전 물질에 T 세포를 넣었던 바로 유전자 치료제와 정확한 명칭은 CAR T 세포 치료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병합된 겁니다.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서 유전자 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항체의 일부분을 잘라내요. 그리고 이거를 T세포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투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혈액암에서는 굉장히 높은 효능을 보였습니다만 고형암에서는 아직까지 발전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투자가 집행되어야 되고 발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ADC와 바로 카티에 대해서 차세대 항암제로서 많은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길리어에 대해서 먹거리로서 항암제 분야를 타겟했다는 거죠. 이미 ADC의 부에서는 천문학적 24조 원인가 되는 부분으로 투자가 집행됐고요. 카티에도 많은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셀트리온이 이 부분에 대해서 FDA에서 선정했던 6개 2022년 최고의 FDA 승인 중에서 무려 ADC 하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둘, 면역 감원 억제제 셋,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중에서 3개를 셀트리온이 이미 해내고 그리고 해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24, 코스닥은 1.68 하락폭이 컸었던 하루입니다. 자, 미국 증시와 배당락 영향으로 인해서 좀 빠졌다. 외국인 증시 5천억 순매도에도 환율은 6개월 만에 1260원대, 68원대로 워낙 강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자, 배당락 기준과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하락폭이 있었던 하루였죠. 셀트리온은 2.93 하락했고요. 헬스케어는 5.29, 제약은 5.0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은 1.38 하락, 다우는 0.11 상승, S&P는 0.4% 하락. 그다지 큰 폭의 변동성이 컸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니케이가 0.41 하락, 상해 0.26 하락, 항생은 1.56 상승,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는 강보합, 약보합. 대한민국 시장만 배당락 기준 영향과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폭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그렇기에 시차를 두고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이슈도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죠. 다만 중국은 확진자가 너무나 급증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시차를 두고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시장 이슈 때문에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빠진다면 매입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월봉 기준으로 여기까지 밀리면 다시 월 끝나거나 다음 달에 아래 꼬리 달고 또는 바로 위로 올라옵니다. 이미 밀려봐야 시장이 큰 폭으로. 자, 이게 시장이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놀라지 마시고요. 이거를 시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으로 한번 코스피로 보게 되면은요. 월봉으로 보니까요. 정말 보시죠. 이게 코스피의 월봉이거든요.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죠.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완전히 박살이 날 때 이 정도면 엄청 박살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박살 날 때인데 셀트리온은 어떻게 버텨냈냐? 다시 한번. 셀트리온은 시장이 박살 날 때 그래도 잘 버텨냈습니다. 먼저 빠져서 여기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 가격대는 올라가건 내려가건 크게 의미 없다. 올라가면 또 그들이 받쳐낼 거예요. 아래 꼬리 달면서 지들이 모아갈 겁니다. 개인만 털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것도 막을 거예요. 언제까지? 실적 폭등 나올 때까지. 그 기반 위에 3, 4합병 나오게 되면 1번, 2번, 3번 라인 제가 언급을 드렸죠. 지금 하락에 힘 빼지 마시고 상승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목적지는 지점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는 259만 7천 주예요. 어제 260만 6천 주에서 찔끔 정말 찔끔 줄었습니다. 260만 주 부근에 있어요. 저점 대비 한 30만 주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30만 주야 흐름 타면은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겠죠.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8.28 찔끔 늘었어요. 거래량은 56만 주. 그리고 오늘 2.93 하락. 그리고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8.10 거래량은 121만 4천 주. 오늘 5.29 하락.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0.15 0%대 거래량은 17만 7천 주. 오늘 5.0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대차잔고와 신용잔고 비율 삼형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신용잔고 비율이 12월 28일 어제 기준이죠. 64만 7천 주가 줄어서 889만 주입니다. 그리고 12월 27일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헷갈렸는데요. 12월 28일 오늘이죠. 시간을 제가 늦게 방송을 시작해서 저녁 8시니까 죄송합니다. 12월 28일 87만 주, 12월 27일 120만 주가 줄었어요. 도합 2거래일 만에 200만 주 이상이 줄어서 889만 주. 대차잔고가 지금 엄청나게 급감했거든요. 보이시죠? 자, 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차잔고가 줄고요. 공매도 누적잔고도 따라오게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 지금의 주가 하락 전혀 대외적인 별로 그런 시장 하락에 이어서 그리고 현재 제가 봤었을 때는 그들은 열심히 모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차명과 외국인과 기관 계좌를 통해서 개인들만 찔끔찔끔 털려 나가고 있다. 4월 기준 600만 주 이상 털렸고요. 기관들 물량으로 해서 연기금이 200만 주 가까이 매집을 하였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대차잔고는 186만 주 가까이 줄은 겁니다. 186만 주.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의 삼형제의 신용잔고 비율을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자, 바닥권에 있어요. 수치는 큰 변동이 없고요. 0.82 헬스케어 1.40 제약 1.14 삼형제 다 바닥권에서 박박 기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슈만 나오면 퉁퉁퉁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만약에 신용잔고 비율이 폭증해 있으면 언제든지 눌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가볍기 때문에 순식간에 분위기는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주가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1도 없다. 힘 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삼형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기간 12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10만 주, 그리고 사모펀드가 3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연계금은 11,000주, 보험 4,700주, 은행 700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간 12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7만 5천 주 매도, 개인은 19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달 기준 개인은 36만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으로 거의 반반씩 18만 주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20만 주 매수를 했고요. 한 달 기준. 사모펀드가 12만 주 한 달 기준 매도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거래량이 워낙에 급감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다시 수급이 엉켰던 게 풀렸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조금은 나와야 되겠죠. 자, 헬스케어.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30만 주, 기간 50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기간 49만 8천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30만 주, 연기금 7만 주, 사모펀드가 6만 5천 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개인이 오늘 무려 78만 주를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기준 개인이 다시 19만 주, 기간이 24만 주 매도, 외국인이 5만 6천 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헬스케어는 하루 만에 다시 수급이 엉켜버렸어요. 그렇지만 다시 풀려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한 달 기준 16만 3천 주 매수, 사모펀드가 25만 9천 주 한 달 기준 매도, 연기금은 5만 3천 주 매도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선 100 몇십만 주 가까이 연기금은 매집을 하고 있어요. 한 달 기준 다시
하루 만에 엉켰지만 다시 풀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약.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12,000주, 기간 3,400주 매도, 개인이 46,000주 매수하였습니다. 한 달 기준 13,000주 개인 매도, 13,000주 외국인 매수, 5,860주 기간 매수입니다. 자, 이게 보면 하루의 흐름 같아서 정말 한 달 기준은 제약 또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간 34,0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41,000주 매도, 연기금은 6,974주 매수. 자, 현재 제약의 수급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3,100억 매도, 그리고 기간이 8,286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자금이 좀 들어왔죠? 이게 차익 실현 물량에 나온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나왔던 부분이 그대로 7,600억 매도가 나왔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또 파니까 얘네는요. 그래서 한 달 기준 외국인은 4,740억, 개인은 8,000억 매도 나왔고요. 기간은 9,100억 매수가 나왔는데 금융투자가 그간에 2조, 오늘 7,600억 팔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대한민국 시장은 크게 빠질 이유도 올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는요. 전 세계 증시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중국이 열려가는 부분이 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조금은 더 확인을 차분하게 하자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2,100억 매도, 기간 3,600억, 그중에 금융투자가 2,79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셀트리온 현재가 꽃가창을 한번 셀트리온 기준으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나왔는지 보고요. 먼저 JP모간, 그죠? 어제도 들어왔고 최근 며칠 들어오면 이렇게 한 방에 밀어버리죠.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49,000주 JP모간 매도, 신한은 자전, 그렇죠? 그리고 삼성 자전, 그죠? 중요 창구들이 좀 나왔는데 중요한 거 그래도 중요하지 않다. 자, 외국계를 볼게요. 장중에 JP모건이 계속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밀리면서 끝났다. 그렇지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대차 잔고가 거의 대략 줄었고요.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고 2023년도는 너무나 기대할 만합니다. 바닥권에 있고 월봉이 잘 보이니까 먼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 1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치지만 않으시면 돼요.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 기준점에서 위에서 누르는 신용 잔고 비율도 바닥권에 있고요. 실적도 가시화되고 있고요.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시장에 들어와 있고요. 어느 순간 돌아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3년 어느 기준점인가.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